자, 오늘 오후에 국힘의 윤리위가 열리죠. 네. 근데 이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추가해서 7명을 맞췄더니 또 한 명이 사의를 표명해서 또 6명이 됐고요. 연이어서 윤리위 회의가 정족수를 못 채웠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회의 이후에는 징계 기준과 관련해서 윤리위원장과 부원장이 의견이 또 다르다면서 각을 세우기도 했는데 국힘의 윤리위가 제대로 제소된 안건을 검증하고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윤리위가 제대로 열릴 수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예. 근데 어차피 오늘 처분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요. 네. 오늘 징계 개시 결정 내리고 쭉쭉쭉 이제 진행하면 되고요. 네. 지금 가장 화제가 된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조경태나 친한계 이전에 갑자기 권영진 의원이 대두됐는데 네. 방금 속보가 나왔어요. 뭐죠?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오늘 안에 권영진 의원 자진 탈당 안 하면 징계 개시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명이 필요하다라는 최고위원들 의견도 나왔다고 하고 그럼 이제 권영진 의원 입장에서는 탈당하든가 아니면은 윤리위 절차를 받아들이든가 해야 되는데 네. 윤리위에서 제명당하면 복당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다음 총선 전에. 그렇죠. 아니면 뭐 당원 정지 2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요. 그럴 바에는 자진 탈당하고 자숙했다가 과거 송원석 의원이 그 당직자와의 어떤 트러블로 자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복당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걸 본인 입장에서 노리지 않을까 싶은데 타이밍을 또 놓쳤죠. 자진 탈당할 거였으면 주말에 했어야죠. 근데 이렇게 최고위한테도 자진 탈당 안 하면 징계해 듣고 자진 탈당하면 또 모양이 맞아요. 빠지는 거죠. 아니 근데 보면은 처음에 이제 사과문 쓰셨을 때 뭐 징계 받을 일이 있으면 징계 받겠다 이렇게 쓰신 거 보면 본인께서도 어느 정도 물러나야 된다고 했는데 또 내려놓기까지는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께서 조금 더 기왕 잘못하신 거 좀 더 태도를 반성한 태도를 보이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얘기하신 대로 말 나온 다음에 하면 모양새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이거는 이제 대안과 미래라는 자칭 개혁 소장파들이 얼마나 싼마의 양아치 집단인지 그 권영진이 거기에 주축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과 미래가 정당 개혁하겠다면서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해서 입장 하나 안 내잖아요. 슈퍼챗 하나 읽어주십시오. 문성호 전 대변인님 화이팅하세요. 언제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라고 하시면서 US 달러 20달러를 요즘 환율도 비싼데 US 달러 땡큐. 네. 감사합니다. 네. 환율도 부족한 요즘에 애국자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대안과 미래 방금 얘기하셨는데 네. 이 대안과 미래에 대한 집단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는 자기들이 이제 뭐 소장파다 개혁파다 하면서 만든 모임인데요. 사실은 그냥 장동혁 사태 노래를 1년 내내 부르는 그 장동혁 사태파로 국한된 지 오래됐고 네. 어쨌든 권영진 의원이 거기 간사였고 하니까 이 사태로 대안과 미래도 지금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됐죠. 이 다음에 이제 또 뭐 정당 개혁이니 뭐니 이야기하면 너네 왜 권영진 사태에 대해서는 침묵했냐. 네. 그게 무슨 정당 개혁이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자, 우리 김수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권영진 의원이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네. 그리고 대구시장을 했잖아요. 네. 뭐 저도 한번 본 적 있고 방송하다가 그리고 대구시장 할 때도 좀 뭐 나중에 특히 나중에 시장하는 홍준표 전 시장 이런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네,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좀 계속 감정적으로 몇 년 동안 흔들려 온 것 같다. 제가 어지간하면 뭐 정치인의 어떤 내면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좀 지켜보면은 이게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고생을 일단 많이 하셨고 이래저래. 네네. 예, 그때 막 또 어떤 의원이 막 민주당 그 시의원이 막 따지니까 하면서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지시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그때 뭐 백신 문제로 어떤 사기를 당하는 대구시가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권 전 시장 개인적으로 뭐 암 투병도 좀 했었고 네,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그래도 2024년 총선에서 다시 국회의원으로 이제 들어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도 좀 순탄치 않다. 이거 이제 100%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닌데 네. 예전에 그 국민의힘이 탄핵 국면 들어갈 때 그 한동훈 대표 시절이죠. 그때 한동훈 대표한테 누가 물병을 던졌다는 보도가 나갔어요. 의원총회에서. 그 사람이 권영진이다. 아하. 근데 물병을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격하게 반응했던 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권영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경찰이 체포할 때 그때 거기 40몇 명 국회의원들 나가 있을 때 거기도 있었어요. 네, 그래놓고는 이제 대안과 미래 또 하는 거예요. 저는 권영진 의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장동혁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장동혁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 체포 방해하고 잘못했다.
내 정치 그만두겠다. 아하. 그러면 장동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버티겠지만 그래도 명분상으로 상당히 손상이 가겠죠.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문제가 장동혁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상당수가 장동혁 대표랑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 버티는 거죠. 윤상현 의원 대표적으로 윤상현 의원의 무슨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이라고 제일 장동혁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최고로 그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장동혁 물러나라, 당 노선 전환해라, 당 대표직 없애야 된다. 네. 이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예, 근데 저는 권영진 의원이 진작부터 당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기 이상으로 잘못한 사람을 압박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네. 이 상임위원 그거 뭐 정보위 가고 싶다고 꼴랑 그것도 그거 가고 싶다고 멱살을 잡아가지고 예, 이런 사태를 자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뭐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건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뭐가 진짜 막 하다가 뭐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격해져 가지고 뭐 이랬단 모르겠는데 본인 상임위 가고 싶은데 안 보내줬으니까 고 이러는 게 좀 남들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정원호 시장 논란 나왔을 때 이분께서 5.18을 언급한 게 본인의 어떤 주폭을 뭔가 정치적인 사안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변명이 또 먹힌다는 건데 이거는 뭐 그런 변명조차 할 게 없이 본인 가고 싶은 자리에 안 보내줬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건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니, 그리고 행안위 간사로 보내준 건 잘 보내준 그러니까. 거예요. 아, 그래요? 행안위는 경찰을 담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힘이 센 상임이고 거기에 간사라는 건 상임위원장 다음이거든요. 행안위원장을 아마 민주당이 하죠.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제일 높은 맞아요. 자리 보내준 거예요. 뭐 어디 예를 들면 진짜 비인기인 환노위나 맞아. 여가위 뭐 이런데 보내준 게 아니고 뜬금없이 농해수위 이런데 보낸 것도 아니고 농해수위는 이제 농촌 지역 의원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도심지에서는 인기가 없으니까. 그렇지. 아, 행안위 간사하면 대우해 준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꼭 이분이 꼭 정보위 간사를 갔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란 말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정보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뭐 집회 시위 정보나 아무튼 뭐 다양한 정보가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서 이제 간사를 하시면 그런 정보를 이제 본인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보통 누구한테 보고해서 뭐 본인께서 뭐 좀 잘 해보시려고 할 때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누구한테 갔다가 뭐 보고하고 잘 보일 입장이 지금 대표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당 대표한테 보고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보라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께서 말 나오는 거 더 싫으시면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웃기지마님께서 떼쟁이 권영진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적절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올릴 국힘의 윤리위 좀 잘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슈퍼챗 한 번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목표가 50개예요. 이번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닭간다 1주년 생일이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생일주 하기로 했거든요. 생일주. 생일 주간이죠. 그래도 일주일이면 양반이네요. 인스타 보면 이제 여성분들은 한 달? 여자의 생일 한 달 이러면서 그 말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나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야, 제가 그 좀 말 진짜 많이 나이 들어요. 들게 살아가 잘 모르겠는데. 자, 예찬이가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생일 때 뭐 했는지 얘기 좀 한대. 아니요, 말 못한 거 하셨나 보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딱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 주말에 김해와 대구를 찾아서 민주당이 참정권 침해 사태에 미온적이라면서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힘 내부도 참정권 침해 사태에 그다지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장 대표의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장동혁 대표가 이 정도 하니까 소위 말하는 올림픽 공원에 모인 청년들이나 시민들 그리고 이 사태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장동혁 대표마저도 이 참정권 침해 시위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황교안 대표의 자유와 혁신이나 전한길 씨나 이런 쪽으로 그 소위 말하는 우파 안에서도 더 오른쪽에 있는 세력들이 이 여론을 흡수해서 더 골치 아프고 복잡한 상황이 전개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연 확장이라는 게 꼭 중도로만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뭐 대선만 열리면 뭐 진보당, 그렇죠, 사회민주당 정당. 이런 데랑 통합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이 분노 어린 주장이 어떻게 보면 제도권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여기 오른쪽을 통합하고 오른쪽으로 확장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치에서. 그렇지. 맨날 다 중도만 이야기하는데 네네.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 분노한 청년들과 시민들이 자유와 혁신이나 전환길 쪽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잡아오는 나름의 역할을 되게 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봐요.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는 네,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장동혁과 황교안은 다르다는 주장이잖아요. 네. 이 주장은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똑같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했고 이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어차피 자유와 혁신은 지지율이 안 잡히는 정당인데 네. 뭐 거기에 뭐 뺏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정이 뭐냐면 자유와 혁신 쪽으로 사람들이 안 세게 만드는 대신에 국민의힘의 노선을 자유와 혁신화하는 거죠. 그리고 선거 소청은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 사태 터졌을 때 법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존중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엉뚱해 보이더라도 네네. 선거 소청이라든지 각종 그 절차들 뭐 개인이 제기할 수 있는 것들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투표지 못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랬으면은 공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선거 소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도 시위 방식을 바꾼다거나 네. 조금 이제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날도 더운데 조금 쉬셔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광장의 시민들에게 이걸 좀 누그러뜨리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게 하는 게 공당의 역할이에요. 제도권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 근데 지금 가가지고 또 가서 또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정치인으로서 사실 당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면 지지층을 대변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밖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지지층을 데리고 어떻게 정치적인 타결의 장으로 또 가는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거기 가가지고 또 더 부추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말도 안 맞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정권 침해가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으로서 나서는 모습이 당연히 뭐는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얘기하신 대로 이분이 그냥 300명 중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큰 공당의 대표시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방금 김수민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원래 집에서도 아빠들이 밖으로 놔두는 집이 있고 집에 잘 들어오고 하는 집이 있어요. 그럼 그게 누구 탓이냐 따질 수는 없지만 아빠 집에 들어가서 구성원들과의 뭔가 화합이나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닐수록 그 집의 아버지들이 바깥으로 돌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장동혁 대표께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시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지금 웃기지만님께서 또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생일 축하 일주일 하다가 구독자는 거덜나겠다라고 하시는데 2,000원입니다. 2,000원. 2,000원씩 이렇게 쏴주시면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거덜나지 않게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덜은 그 주식 넣었다가 거덜나고 있어요 지금. 주식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더 세죠. 그건 뭐 지금 후원 가지고 그러시나. 우리 김소민 평론가님도 지금 많이 묶여 있습니까? 네, 좀 묶여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좀 사가지고. 좋대 샀네 그래도. 네, 오늘이 고비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은 일단 떨어져야 된다. 네. 오늘도 떨어졌다가 이 아래 꼬리로 말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못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좀 보태주십시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 대표가 오늘 6.3 선거 소청을 직접 변론할 예정인데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불허됐다고 합니다. 장 대표가 서울시장 재선거를 요구를 할지 궁금한데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 서울시장직을 잃는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장 대표가 서울시장 재선거를 요구를 하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어차피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래요? 그리고 선관위는 이미 선거 소청을 안 받아주기로 내부적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네. 중앙선관위가 뭐 지역 선관위들이 내린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문제는 이거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생중계가 다 되는 마당에 국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누가 어떤 서울이를 설득력 있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뭐가 캥기는지 선거 소청 과정을 중계를 못하게 해요. 그런 태도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더 높이는 거고
결론은 정해져 있겠지만 장동혁 대표는 나름대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네. 오세훈 시장의 재판이 선거소송 요구와는 무관하게 별개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많은 방송인들이나 법조인들이 그 판결 관련된 주요 사안이나 어떤 증거들이 있었는지를 속속 보면서 아 이게 결코 오 시장 입장에서 쉬운 상황은 아니구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구나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봤을 때는 아, 직접 증거 없다 이런 소리만 하던 사람들도 뭐 예를 들면 김한정 씨와 오세훈 시장 간의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증거로 판결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거 쉽지는 않겠다.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겠다 정도의 기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하, 이 재판을 생중계를 안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왜 불허가 됐는지 궁금한데. 예. 자, 우리 김수미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어된 거요. 아니요, 그 장 대표가 서울시장 재선거를 요구를 할지 안 할지. 근데 장 대표 평소 입장에 비춰봤을 땐 요구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 대표는 사실 내란재판부법 하나 예를 들면 네. 내란재판부법 민주당에서 주도했던 법안이죠. 이거 할 때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그 필리버스터의 내용을 들어보면 네. 민주당의 원안을 상대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민주당은 수정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낸 방안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안으로 이미 수정을 했거든요. 아하. 근데 그럼에도 원안을 상대로 투쟁을 하신 분이라 네. 그런 분이라면은 재선거 주장을 굽힐 수가 없겠죠. 더더욱이나 여기서는. 저는 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재선거를 하려면은 문제가 된 투표수가 변수가 돼서 그것 때문에 당락이 바뀌었다. 그렇죠.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재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장동혁 대표도 재선거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을 텐데 네. 올림픽 공원에 가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장 대표가 만약에 그 이 재판하는데 뭐 재선거는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올림픽 공원에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해달라고 할 텐데 근데 어차피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허무한 거지만 별도의 사실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오세훈 시장 재판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 잘못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문성호 대변인. 아니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게요. 네. 반대로 민주당에서도 별로 재선거를 안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서울 민심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이게 반등할 수 있는 뭐 이슈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바뀌지 않을 이거 것이다. 괜히 선거 한 번 더 해가지고 본인들의 힘은 힘대로 쓰고 어쨌든 서울시장 내보내려면 어느 정도 본인들도 급이 있는 정치인 내보내야 되는데 네. 나가서 깨지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한 번 더 스크래치 내고 그 분위기대로 다음 총선까지 이어지고 이런 걸 좀 우려하는 민주당 내부의 시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이런 국면인데도 재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참 재밌다. 이거 막상 재선거하면 보궐 열리면 민주당한테도 재앙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지금 그럴 수 국면에서 있지. 지거든요. 6.3 때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서. 네. 그러니까 국힘 후보가 누구냐,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가 아니라 서울 민심과 부동산 민심이 정말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은 2번 연속 서울시장 선거 지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이에요 총선 전에.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 재판 이겨라, 제발 시장직 유지해라라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지경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근데 그 요즘에 뭐 계속 정치 방송 보면은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1년 지나고 이제 2년차 지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레임덕이 벌써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무너지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2년 차에 레임덕은 쉽지 않죠. 그쵸. 근데 이재명 특히 이제 본인이 속한 여당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을 땐 레임덕이라는 게 오기가 쉽지 않은데 뭐 본인께서 워낙 약점이 많으시잖아요. 뭐 공소 취소 관련해 가지고 여당의 뭐 협조도 필요하고 아니면 뭐 본인께서 이제 국회 대통령 됐으니까 뭐 대범하게 뭐 끝나고 나서 감옥 가는 건 가더라도 내가 내 임기 동안은 뭐 해보겠다 이러면 또 모르는데 보시면 SNS에 그때 뭐 요즘 좀 딴 거 쓰시느라고 바쁘신데 본인 공소취소 관련한 거 뭐 작은 거 하나도 막 올리시고 하는 거 보면 되게 신경 쓰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보이면 흔들기가 쉽죠. 그래서 저는 레임덕이 빨리 온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께서 약점이 많으면 흔들리기가 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위원님께서 1주년 축하합니다. N주년까지 같이 가요. 개혁신당 화이팅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고 조희정님께서 평론을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장동혁이
그 국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장애로만 나가는 겁니까? 할 일 다 하고 퇴근 후에 당신들은 술 마실 때 월공 가고 당신들 쉬는 주말에 장애 집회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서 예, 한 소리 하셨습니다. 술 마시고 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아버지들도 집에 아예 안 들어오시진 않으세요. 네. 밤에 나가시고 주말에 나가시고 하시는 거죠. 또 그래요. 예. 빅토리님께서 장해찬 정치 멋있음. 아 감사합니다. 라는 예, 한 줄 평해 주셨고 영마이님께서 개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자꾸 밖으로 나둔다고 프레임 씌우는데 일정 소화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나가는 거면 업무 연장에서 고생하는 건데 자꾸 밖으로 나둔다 하시네요 라면서 또 같은 소리 해주셨습니다. 예. 룸님께서 민주당이 사드 후쿠시마로 선동 잘한 거는 괜찮은가 봐. 장애로 평일 저녁 주말 통해서 하는 건데 본인들은 평일 낮 저녁 길거리에 주저앉아 선동질 해놓고 심지어 이재명은 부인까지 대동해서 데리고 나와서 해놓고서는 평론 쉽네라고 하시면서 예, 또 쓴소리 해주셨습니다. 예. 이런 유료 쓴소리는 저는 깊게 받아야 된다고 유료예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좀 가만히 예, 있겠습니다. 깊게 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소치시니까. 제가 이걸 깊게 받아들여서 제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예. MM님께서 예, 말없이 3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제일 좋아. 예. 아 감동스럽다. 자 지금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진심으로 저희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교민들을 만나가지고 재외 교민 투표의 개선 방안으로 전자투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자투표 도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라는 소리라고 비판을 하던데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 재외 교민 투표의 전자투표 언급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승규 평론가님. 이게 전자투표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투표가 누구를 찍어요. 네. 그럼 바로 표수가 입력이 되고 네. 한 표가 더해지고 이런 건지 그런 거라면 반대입니다. 네, 원래 투표 이거 잘못하면 중간에 열어보면 만약에 누가 해킹을 한다거나 네. 당사자 관리자가 다 짬짬이를 해가지고 열어본다고 했을 때 네. 그럼 중간에 누가 몇 표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일단 투개표의 기본 원칙이 안 맞죠. 성립되지 않는 거고. 네. 그 제가 찬성할 수 있는 거는 기표만 예, 터치 스크린에다가 기표를 해서 찡 종이가 나오는 정도. 아하. 예, 이거면 저는 찬성을 할 수 있고 저는 이 제도로 가야 된다고 평소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이거 좀 긴 얘기인데 선거제도를 개혁한다고 했을 때 네.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선거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선거제도의 단점이 뭐냐면 투표용지가 너무 커질 수도 있다. 네, 그렇다면 터치 스크린으로 가서 그리고 터치 스크린 가면은 기호를 굳이 입력을 안 해도 그 설정 안 해도 랜덤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니까. 네네. 근데 대신에 그걸로 개표 결과까지 입력돼서는 안 된다. 설령 그게 안전하다고 해도 얼마나 큰 논란이 불거질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자투표 얘기는 제가 만약에 그냥 바로 개표까지 되는 거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입장 바꿔서 민주당이 한 10년 전에 전자투표 얘기 나왔으면 가만히 있었을까.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초창기 지지층은 핵심에 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김호준 부정선거 씨도 음모론자들이 그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이 우리 말을 잘 안 들어줘. 네. 우리랑 선을 그으려고 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재명한테 간 사람들이 손가락 혁명군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 초창기 지지층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때 그 사람들한테 전자투표 얘기했으면 난리 났습니다. 네, 이거 또 음모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와서 또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전자투표가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너무 또 정반대로 아무런 그 경계심이 없어진 게 아닌가. 예전에는 너무 지나치게 근거 없이 경계를 하고 음모론을 폈다면 지금은 완전 너무 반대로 너무 그 위험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일 거냐 이런 것들을 간과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저는 뭐가 됐든 지금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허. 지금 어쨌든 이 선거 제도가 됐든 뭐 시스템이 됐든 이걸 관리하는 선관위가 엉망진창
엉망진창이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거 정리도 안 됐는데 무슨 새로운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물론 이게 대통령이 가가지고 지금부터 합시다 한 게 아니라 얘기를 한 거지만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책임자들의 여러 가지 부패와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새로운 거 하자. 그게 순서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관위 사태가 정상화되기 이전까지 선거제도의 변경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후순위로 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아무리 뭐가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한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개판인데 새로운 거 만든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지금 선관위가 정말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이 선관위의 잘못된 점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지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 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셔가지고 좀 미국 주요 인사들도 못 만나시고 오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안에서 힘들면 아버지들이 자꾸 밖으로 돌기 마련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 회원 가입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 09876님께서 닭간다 매우 다양한 의견으로 닭가는 데인가 봅니다. 1주년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처음 보셨나 봐요. 이런 데입니다. 저희는 그냥 닭가는 그런 방송입니다. 닭간답니다. 초록이님께서 성호 화이팅 하시면서 화이팅! 응원해 주셨고 웃기지만님께서 귀염이 예찬이 이런 말은 해도 되나요? 라고 네, 괜찮습니다. 예. 좀 귀여운 편이죠. 정민철 닮은 장해찬. 아니 요즘 미모가 물이 올라가지고 정민철이 날 닮은 거겠지. 나뭐 나이 순으로 정민철 닮은 나이 순으로 나 정치 경력 순으로 나. 지금은 이제 정민철이 더 이슈가 됐으니까. 저도 한번 조만간 질질 짜겠습니다. 그리고 장예찬 차 못하는데 뉴스 나오고. 좋은 거 다. 지질 짤 때 정민철이 옆에서 위로해주면 참 웃기겠네요. 알겠습니다. 기도해. 야 이거 또 나옵니다. 자료하면 정민철과 우리 장희찬. 장해찬 씨가 울고 있어요. 마음 아파. 정민철이 했던 방송인데 장예찬 우는데 손목에 프레드 팔찌 2개 끼고 있구나. 아니 정민철 씨도 드럼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요? 저랑 공통점이 많아요. 드럼에 빠져서 예고에 진학을 했다. 진짜로? 네. 제가 드럼 전공인데. 이거 거울상 아니야, 공통점이 거울상? 많네. 그러면 더 의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이번에 청년 최고도 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부캐 아니야 부캐? 정민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부캐 아니야? 같이 방송 나온 적 같은 없지? 사람인데. 같이 장소에 있었던 적 없지? 이러면 의심스럽지. 슈퍼챗 쌍끌이 하려고 부캐하는 거야. 민주당 지지층 것도 먹고 국민의힘 것도 먹겠다. 알고 봤더니 정민철이 장희찬. 벌써 걸리면 안 되는데. 양쪽 청년 최고를 노렸는데 이번에 얻어졌고 더 땡겼어야 돼. 나 이러면 의심해. 정말. 다음에 여기서 한번 같이 이 청년 정치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게 시간 한번 성사해 주시고. 요즘 AI 때문에 한 자리에서 이런 것도 다 될지도 몰라 사실. 그렇죠. 자 오늘 지금 슈퍼챗으로 이제 싸주고 계신 분들 좀 소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오네요. 우리 성우가. 슈퍼챗 그럼 좀 보내주시죠 저한테 카톡으로 이거 정리를 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보기가 순서가 안 그렇구나. 맞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원래 이게 보통 진행자분한테 정리를 해서 쏴주시고 하시는데 네. 그냥 위에 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김소영 평론가 의견도 못 받아들이면 그냥 오후 12시에 멸콩TV를 가라. 난 분명히 말했다. 12시로 시간을 옮겼다. 예찬아 나 잘했지 라고 5,000원 보내주시면서 멸콩TV 이거 광고를 끝나자마자 멸콩으로 가야 되거든요. 해주셨고요. 이제 원래 3시였다가 12시로 바뀌어가지고. 기억상실증님이 네. 무려 5만 원 보내주시면서 네. 민주당은 광우병, 사드, 탈원전, 4대강, 핵 오염수는 죽자고 모이더니만 올공은 왜 안 가? 저 짓을 하고도 반성이란 걸 안 하고 올공을 감히 평가한다고? 지능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예찬아 덥다 커피 무라 라고 5만 원 보내주셨네요. 역시 어느 장희찬 분이요? 최고의 어느? 기억상실님이십니다. 네, 영향력을 읽을 수 있고요. 제가 나머지는 다 지나가 버리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좀 모아주시면. 연희동 매콤주먹님께서 문성호 대변인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나님도 뿌듯해하실 듯 하시면서 갑자기 암이. 재밌는 멘트를 또 저 오늘 보내주셨습니다. 가다가 병원 가면 이것 때문에 간 줄 아십시오. 진짜.
빅토리님께서 무리여도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패를 인정하고 넘어가면 잘못한 여당 눈 감아주는 것이죠. 국민들 선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정치 불신, 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라고 하시면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님께서 1주년 축하한다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한 31개 정도 슈퍼챗이 온 것 같습니다. 예.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목표는 50개였는데 31개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예. 윤리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 안에 구성 멤버들이 좀 내홍이 많아요. 요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그 윤리위원 7명 중에 1명이 그만뒀다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새 1명이 더 그만둬서 7명 중에 5명이 됐고 또 그 윤리위원 2사람이 현재 윤리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윤리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이게 잘 먹히게 될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국힘 상황 어떤지 우리 김동현 기자님 말씀 주시겠어요? 먼저? 일단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네. 원래 윤리위원회가 6명이었어요. 6명이었는데 이제 징계를 개시하려고 회의를 소집을 하니까 이제 6명 중에 3명이 이제 당대표에 대한 비판을 갖고 징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다라는 식의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정족수가 안 나왔어요. 그날 아마 3명 나왔나 그래가지고 과반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장도혁 대표가 거기다가 1명을 추가로 넣습니다. 정경욱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미디어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이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던 분이 다시 이제 윤리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건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갖고 7명이 돼요. 그러면 7명 중에 7명이 됐으니까 3-3에서 4-3이 되는 거잖아요. 4명, 3명이 된 상태가 되니까 이제 회의도 열 수 있고 징계 개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오히려 더 반발이 거세진 거예요. 그래갖고 1명이 사퇴해서 다시 6-6이 되고 또 1명이 사퇴해가지고 5-3이 된 거거든요. 5명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5명 중에 이제 2명이 말씀하신 뭐 우종환, 황경성 요 2분이고 특히 우종환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인터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징계를 하면 안 된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그 의사결정은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3명은 당권 팔아서 이제 장도혁 대표의 의중에 충실히 맞춘 징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3명만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정확하게 뭐 확인은 안 되는데 네. 3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조경태, 진정호, 그 다음에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됐군요. 그럼 여기 윤리위가 제대로 가동이 될까? 이동학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지켜봐왔던 걸로 보면 윤리위는 역량이 없습니다. 역량 자체가 없어요. 이를테면 장동혁 대표의 자객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객으로 보냈으면 무기를 탁 탄탄한 걸 들고 나가가지고 우리 저 사냥개들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 드라마 보면 거기서 탁 탄탄한 거 가져가가지고 상대방을 탁탁탁 처리를 하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자객들이 약간 무슨 카드칼 들고 벌벌벌벌 떨면서 야 네가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나와버리고 좀 그리고 이 윤리위가 이름이 이렇게 까진 적이 있었나? 개혁신당 윤리위 이거 다 공개하나요? 공개 안 해요. 위원 이름이 이렇게 다 나오길래 좀 놀랐어요. 공개를 안 해요 원래. 아니에요, 윤리위원장만 해요 원래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윤리위원들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래 공개되면 안 되는 건데. 대외적으로 다?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당마다 사정이 다른 거예요. 뭐 그래요? 네. 국민의힘은 그래요? 국민의힘은 윤리위원들 다 면면이 공개돼 있었고 국회의원이 윤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가려막는 거죠. 근데 이게 민주당하고 달라요. 희한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익명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윤리위에서 뭔가 징계를 할 때는 익명성, 객관성 이거를 기하기 위해서 명분을 명확하게 합니다. 왜 징계를 하는지에 대한.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 약간 자의적이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게 까지는 순간
장동혁 대표 편들던 사람인데 네. 저 사람 이거 징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순간 객관성 결여되죠. 익명성도 당연히 결여되죠.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내세우건 저 사람의 말을 존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한계가 국민의힘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리위 자체의 역량 자체가 누군가를 처벌한다 혹은 뭐 이렇게 징계한다라고 해도 네. 그 부분이 결국 정치 싸움으로 또다시 비화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의 체급을 더 키워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이거 전부 반장 세력이잖아요. 네. 네.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인다. 요거 아니 윤리위원회나 징계기구는 일단 익명이 원칙이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제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윤리위원회 어떤 실명이 외부에 공개가 되면 바깥으로 외압이 있을 수 있다거나 그 사람한테 이 사람에 로비하죠. 대한 징계를 조금 더 약하게 한다거나 강하게 한다라는 그 어떤 뭐 로비 아닌 로비 같은 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정당마다 징계기구의 위원들은 익명이 맞아요. 그리고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어떤 벌어진 일들을 보면 윤리위원회라는 사람들을 일부러 실명을 공개를 해서 그 윤리위의 어떤 그 권한과 정당성을 최대한 약화시켜가지고 징계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 사실 정치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네.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몰라요? 왜? 보세요. 익명성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공정한 지금 그 뭐 심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윤리위라는 건요, 당대표가 임명하는 구조예요. 그럼 당대표가 임명하기 때문에 윤리위원들의 이름을 알아야 이 사람들이 공정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최고위에서 그런 기능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까가지고 뭐 윤리위원회가 뭐 그 이름 방금 말씀하신 게 윤리위원회 이름을 까갖고 뭐 징계를 무력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름을 그 사람 윤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품고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변명으로서 이름이 까져서 불만이 생겨가지고 나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위협을 느껴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작년에 윤리위 이 언론 원래 여태까지 국민의힘도 제가 알기로는 윤리위원장만 공개됐지. 제가 윤리위원들이 공개된 적이 2015년부터 없었는데 새누리당 출입했는데 작년에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거를 왜 까냐? 그거 윤리위원들은. 그때부터 문제를 삼기 시작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 희한하네요. 쪽에서. 국민의힘은 그러면. 원래 윤리위가 네.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징계가 정치의 전면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 뿐이지 윤리위원들 아니, 이름 알려면 같은 알수 것들 다 있지, 뭐, 이건 다 뭐. 알려진 알려면 알수 상황이고 뭐 예를 들면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명단 유출은 해당 행위라고 하면서 당원 당규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누가 유출했는지 추궁하겠다. 뭐 쫓아가서 징계하겠다는 기사들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 정확하게 안 봤지만 윤리위원회 비공개 원칙은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를 비공개라고 아니 당연히 뭐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윤리위원회 운영되었던 역사를 보면은 기자들은 대부분 윤리위원들에 대해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막 지금처럼 막 틀어봤고 누가 뭔 얘기를 한지 모르고 이렇게까지 안 했다고요. 근데 지금 정치인에 대한 징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안에서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제 기자들의 관점인 거지. 예. 기자들의 관점인 거고 보통의 징계기구는 하다못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최대한 비공개가 원칙인 건데 그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비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렇게 왜그 당대표가 임명해갖고 그 사람들이 자기 말 맞는 사람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로 임명해가지고 윤리위에서 지금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당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명분이 중요하다. 왜냐면 누군가를 처벌하려고 할 때 이러해서 납득이 될 만한 합리적 명분을 다 세워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국민의힘은 뭐가 문제냐면 이 진종호 의원 만약에 이제 해당 행위다 누군가를 도와서 무소속 후보를 도와서 지금 그런 거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 후보를 도왔던 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일단 말이 안 돼요. 합리성이 설명이 안 되고 조경태 의원의 경우는 부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어라 여기 찍지 마라 박덕흠 찍지 마라 뭐 이거를 민주당 사람들한테 연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뭐야 그 주호영 의원도 대놓고
저 대구시장 김부겸 이렇게 되면 김부겸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응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럼 주호영 의원은 내비두나? 권영진 의원만 제가 볼 때 조금 뭐 이제 윤리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징계를 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조차도 이분도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대표격인 의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그냥 오염됐는데 오히려 이 윤리위원들을 그렇게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 그냥 진영 대결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게 지금 제가 볼 때 아니 그 문제예요. 윤리위원회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공개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우종환, 나온 거예요 그냥. 황경석. 공개가 됐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나온 공개가 거예요 됐다. 그 사람들은. 공개가 됐다. 그뭐 윤리위원회에서 뭔가 이름을 공개를 한 게 아니라 그 우종환, 황경성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정경욱 이런 분들도 그냥 기자들이 취재하고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에서 공개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일단은 이게 저는 어쨌든 그런 구조가 있다. 그만둔 2명이 그만두지 말았었어야 됐다. 오히려 그만둬버리면 추가 임명을 안 하면 모수가 줄어드니까 정족수만 더 적은 숫자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와 결이 맞는 윤리위원들이 5명 중에 3명 이상이면 사실상 그냥 알아서 징계를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냥 하죠.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냥 그만둬버리니까. 이것도 약간 그 정파적으로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건데 지금 그만둔 윤리위원 2명은 한동훈 대표 제명에 찬성했던 분들이에요. 그만둔 사람들. 네, 한동훈 대표 제명을 하는 데 있어서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굳이 따지면은 당권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그만두느냐? 진정호, 조경태, 권영진 이분들 징계하는 게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윤민우 위원장이 법조인인 자신들이 그 보기에도 얘기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그만두는 상황이 생기니까 모수가 줄어들어서 좀 더 불리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뭐 이분들이 바라는 게 있었다면은 뭐 그런 내용. 자, 그러면은 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당선을 도와줬던 여러 친한계 정치인들이 지금 핀셋 징계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조경태 의원 멱살 논란 주인공 권영진 이 사람도 올라갔고 이 징계 절차 개시 결정 요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까? 요 나머지 5명 남아 있는 사람 중에 이 징계 어떤 방향으로 좀 결정이 날까? 아니, 그냥 이거를 징계해버리면 지방선거 중간에서 무소속을 도왔던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네.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한덕수 후보를 당 바깥에서 도우려고 했었던 당내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징계 형평이 안 맞는 거잖아요. 징계 형평이 안 맞게 징계를 한다는 건 윤리위원회의 정당성과 권리, 권한 그리고 이걸 임명한 당대표와 지도부의 권한까지 직결되는 문제라서 전 이렇게 징계를 하면 사실 좀 더 큰 경랑 속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두 번째는 근데 문제는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건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조경태 당 의원은 차원에서는 그렇죠. 당 조경태 입장에서. 의원은 진짜 경선에 불복해서 상대 우리 당임에도 불구하고 뽑지 말라라고 사실 해당 행위를 한 거고 권영진 의원은 멱살을 잡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건 폭력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진종호 의원은 뭐 다른 사람 배현진 의원이나 박정우 의원과는 달리 그냥 치킨 먹고 끝낸 게 아니라 뭔가 보좌진을 시켜가지고 조력을 했다라는 게 이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징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어느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이건 좀 논란이 불가피한 것 같아요. 이제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징계 사유가 확실해요. 이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발할 명분이 약해요. 그리고 여기에 동조할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조경태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어쨌든 간에 제가 봐도 너무 명백한 징계 사유이기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한 징계랑 이 두 분에 대한 징계는 하더라도 사실 큰 뭐랄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술렁이거나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권영진 의원은 조금 케이스가 달라요. 권영진 의원이 멱살 잡았다 왜 내가 원하는 상임위 안 보내주냐 요 정도로만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관계는 조금 그거랑 달라요. 뭐냐면은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 구성을 할 때 있어가지고 본인이 얘기했던 원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무, 산자, 국토 같은 정말로 알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 연속하거나 3번 연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배려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원칙이 좀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그래 행안위 가서 내가 하겠다 하는데 나 정보위 겸임이라도 시켜달라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거부가 당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는데 그때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 나는 모른다. 김승수한테 가서 물어봐라. 김승수 원내수석 부대표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좀 커진 건데 물론 멱살 잡은 거 너무 잘못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진 의원이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제 최고위에서 권영진 의원 안건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여기 보통 이런 정도의 뭐 해프닝이 있으면은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그 사과가 원만하게 오갔기 때문에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개시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대안과 미래에서 가장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를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길들이기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권영진 의원 건은 만약에 좀 탈당 권유를 지금 최고위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탈당 권유가 의원들의 대체적인 정서는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합의가 된 문제를 가지고 제명 탈당 권유 해야 되냐라고 문의가 들어온다면 제가 만난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았고요. 한 뭐 당원권 정지나 이 정도가 적합하다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명을 한다.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그게 통과가 안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타격을 갈 수밖에 없죠. 진종호, 조경태 의원들은 해당 행위가 명확하고 거기에다 타켓을 명확하게 한 건데 권영진 의원 케이스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동훈께서 그럼 가만 그냥 있을까? 그냥 아니, 문제는 이제 그 맞는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해결하세요. 형사법적 문제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좀 합의를 하거나 사과를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의 뭔가 뭐 처벌 불원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문제는 송원석 대표 멱살을 잡았다면서요. 그렇죠. 그 문제 말리는 사람까지 잡았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멱살이라고 하는 게 송원석 대표나 정점식 대표도 함께 잡았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잡았다라는 얘기만 지금 나오거든요. 사과를 받아들인 정점식 대표는 오케이 깨끗하게 클리어. 근데 송원석 대표는 그래 했느냐? 아직 그런 보도는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요거는 좀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그래도 요거는 아니지. 멱살 잡는 건 아니지. 근데 마침 또 대안과 미래에서 강하게 사퇴를 주장하니까 오케이 잘 걸렸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미를 줘서는 안 되는 건데 빌미 줬지. 빌미를 준 거죠 이게 사실은. 앞으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밖에다가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멱살 잡는 바람에 너무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멱살을 잡는 걸로 국민의힘에서 의원직을 제명한다?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건 과한 얘기예요. 근데 그러네. 어쨌든 진종호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나 권영진 의원이 반장 연대에서는 어쨌든 핵심적인 역할들을 또 하셨던 분들인데 진종호 의원, 조경태 의원은 그 반장연대 뭐 핵심적인 역할 하는 분들은 아니고 그냥 개인 플레이 하는 분들이에요. 아니 근데 상징성은 있잖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밀리면 친한계에서 이거 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한 사람씩 잡아들어가지고 처리하고 한 사람씩 잡아들어 처리하고. 아니, 근데 이러면은 그게 이제 장동혁 전략이 좋은 거네. 진영의 논리인 건데 이게 한동훈계에서도 커버가 불가능한 게 너무 사안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잖아요. 진종호 의원은 정말 뭐 어떤 방송사 그래서 보좌진까지 투입해가지고 선거를 주력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고 진종호 본인도 그걸 부정하지 않고 조경태 의원은 아니 민주당한테 우리 당 뽑지 마세요라고 전화를 했다면서 전화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커버하시냐. 예를 들면은 지금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에 계실 때 완전 독고다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완전히 그런 거 없고 그렇죠. 친한계 조경태 의원이라고 쓰면 전화 와가지고 친한계 빼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진종호 의원이 한참 이제 한동훈 의원이 거기 뭐 내려가고 선거를 할 때 뭐 자기가 뭐 도로 내려갈 때 집 구하러 가겠다 이럴 때 그 친한계 다른 의원들이 쟤 왜 저러냐고 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거라서 심하다. 이제 그거를 장동혁 대표 쪽에서도 잘 아니까 안 해, 그럼. 엄청 잘 알죠. 핀셋이니 그러니까 핀셋 잘 아니까 이렇게 딱딱 집은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저도 다른 데 나갔고 조경태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엄청 커지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문제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었던 대안과 미래, 뭐 김재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냐가 사실은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권영진 의원이 멱살 잡으면서 거기까지 가능해진 거죠. 야,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이거 뭐 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될까 그러면? 징계는 할 거다. 근데 요 앞에 근데 징계는 먹이긴 먹였는데 그게 잘 안 먹혔잖아요. 뭐 배현진도 그렇게 되고. 근데 이번에는 그 장동혁 대표 쪽에서 그러니까 윤리위 쪽에서 엄청 세밀하게 좀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징계의 그 구성 자체를.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조경태, 진정원 의원은 징계를 먹이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너무 명백한 사안이고 권명진 의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제명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절차를 다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김종혁, 배현진 의원의 사례가 반면 교사가 되겠죠. 네.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하게 완비한 뒤에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게 윤리위원회 지도부의 어떤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을 거고, 배현진 의원은 그때 아이의 사진을 댓글에 올리는 바람에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건데 거기에서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까지 박탈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하는 게 그 판단의 요지였거든요. 요건 좀 사안이 다르기는 해요. 이것만큼 구체적으로 뭔가 명확성을 띠지는 않았었으니까 그 정도의 쟁점이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기하면서 징계를 하려고 할 거다. 아니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진정훈 의원도 그렇게 아웃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 조경태 의원도 또 약간 또 아웃 비슷하게 됐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알기로도 김근식 위원도 그렇고 최근에 안철수 의원도 굉장히 세게 한동훈 때리고 있잖아요. 이거 절대 난 복당 반대다 막 이러면서. 그럼 한동훈 세력은 점점점 약간 쪼그라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근데 그 진정훈 조경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계셔서 그렇게 보이는 겉에서 볼 건데. 때는 우리가 한 덩어리로 보였거든. 배현진, 근데 박정훈 있잖아요. 원래 정파라는 게 그렇게 한 덩어리에 단단하게 묻혀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박정훈, 배현진 의원은 그 박정하, 그다음에 뭐 서범수 이런 의원들 사이가 별로 안 좋고요. 그게 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갈려 있는 거고, 밖에 그냥 있는 더 보이시기만 그렇게 보이는 건데. 내부적으로 원래 그렇게 끈끈하게 단단하게 뭉쳐있는 근데 이게 정파라는 게 처음부터 없어요. 뭔가 한동훈의 세력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게 그 사람들이 진짜 한동훈의 가치에 대해서 동의해가지고 따라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장동혁 대표가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 차기 전당대회나 차기 지도부라고 하는 게 네. 장동혁 대표가 연임이 불가능하면 그 반대 국부로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사실 한동훈 의원이라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줄을 서는 거죠. 그런 나의 형태다. 공천 때문에 나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건, 줄 수 있는 건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어떤 그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개파다, 세력이다라고 좀 규정짓는 건 최근에 권영세 불가한 의원이 것 같아요. 방송 불가한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 50% 이상의 비호감들을 갖고 있다. 장동혁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어쨌든 뭐 그 라인을 탄다는 것 자체가 개파색을 띠는 거니까 그 질문 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 주제를 조금 넘겨봐야 되겠는데, 오늘 슈퍼챗 목표 생일 주간이어서 오늘 날짜 28일이잖아요. 그래서 28개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우리 또 정킴님이 US 네. 달러 100달러를 보내주시면서 이야. 이기인을 국회로 보내주세요. 개혁신당. 정킴님은 거의 진짜 거의 출마를 방송만 해야 국회로 가죠. 아니, 그렇게 100달러면 가야지. 그렇게 얼마나 가야지. 거예요? 할 거예요. 보궐선거 해야죠. 들어가. 언제? 보궐선거. 언젠가요? 어디로? 어디론가요? 언젠가는 하겠지. 근데 그렇지. 나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어쨌든 틈바구니가 계속 벌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게 해쳐 모여가 될 수도 있겠다. 해쳐 모여? 그럼 그때를 준비한 개혁신당이 때를 기다리고 좋아. 정의한 사태 잘 처리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해쳐 모여를 잘 그냥 분간하려고. 말 꺼내는 것만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가? 거야. 제 정신이 없는 게 지금 조광특위가 어제부터 돌아가기 시작해서 예. 네, 조직 강화 특별위 조직을 네, 강화해야지. 네, 전국의 어떤 조직 당협위원장도 임명을 하고 좀 유명무실한 당협이나 조직들도 정리하는 바람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이 그러네요. 왔습니다. 역시 죄송합니다. 이기인 사무총장 너무 열일하고 계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슈퍼챗 고맙습니다. 예, 마이킴님 5,000원. 네, 그리고 지현김님, 경민정 왜 닭간다 그만두나 아쉽다 3,000원 고맙습니다. 저 이번 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슈퍼챗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만두세요? 오늘 우리끼리와의 이건 화요일은 막방. 이제 막방이야. 우리. 내일 한 번 더 와요. 자, 다음 얘기 성관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별법 표결에는 참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드디어 일하네요. 네, 앞서서 여야 원내대표가 선관위 특검 공동 추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선관위 특검 추천에 여당은 손을 떼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검 수사 대상도 무제한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세 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님 좀 물러나세요. 좀 일이 됐으면 제발 좀 부탁이다. 나는 합의를 했으면 합의한 대로 하면 진도가 나갈 텐데. 장동혁 대표가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러면 아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아니, 계속 이거는- 재선거 같은 이치에 닿지도 않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본인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당 대표이긴 한데 당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당은 이미 이제 뭐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또 이제 강성 지지층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제 올림픽공원에 당 대표이지만 뭐 개인 자격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결로서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보고 강성 지지층 거 하지 말래매 아까 전에. 응? 하여튼 뭐. 이 송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번 특검이 임명이 되고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 어떻게 보면 벌써 2달이 돼가고 있어요. 선거한 지. 맞아요. 시간 되게 빠르거든요. 2달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특검 법조차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도연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성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무제한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는 최근에 그 데이터 조작한 게 또 드러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충격받으셨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된다고? 그것도 심지어 단톡 뭐 이렇게 톡방에서 이거 조작하는 거를 그 모의를 했다는 게 그러면 얘는 옛날에도 이랬겠네. 처음 하는 거면은 톡방에서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것들도 한번 봐야 되고 좀 범위를 더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는 최근에 데이터 조작 때문에 더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데이터 조작은 사실 오기입인데 여기서 반론하기보다는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잘 취재해놨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얘기해놓은 거 한번 들어보면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거는 민주당이 특검을 빨리 할 의도가 있었으면 한 번쯤 양보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야가 합의로 추천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지금 뭐죠? 지금 내란 특검이라 불러야 되나? 그거 종합 특검 하고 있는 거 이것도 그냥 여권에서만 꼼짝꼼짝 해가지고 그냥 하셨잖아요. 야당 안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투표용지 부족 문제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당 사무총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선관위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었으면 이 특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오히려 선관위를 감싸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일 거면 굳이 특검을 본인들이 넣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실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특검 그냥 야당이 알아서 추천해라. 우린 관련 없으니까 다 수사해봐라. 라고 갔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오기인 문제 맞아요. 오기인 문제 맞고 이것이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음모론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수사 대상은 최대한 넓혔으면 좋겠다. 가능한 최대한 넓혀가지고 다 살펴봐야지. 이거 만약에 수사 대상을 좀 제한을 두게 되면은 특검이 끝나고 나서도 야 거봐 이거 안 뒤졌잖아라고 하고 음모론자들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음모론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할 정도의 특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특검을 개혁신당이 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안 된 거는 여기서도 그랬어요. 왜 그거 모른 척? 예, 그러셨죠. 근데 이제 김성열 최고위원 저 말씀은 거의 국민의힘이랑 똑같은 얘기인 거고 입장이 지금 국민의힘 비판하면서 우리가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야당 저는 국민의힘이랑 입장이 똑같거든요. 저 얘기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게 국민의힘이 여기 음모론에 올라타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준석 대표 지난번에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토론한 거 보면 법률가들도 나와서 막 헛소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올라탄 상황에서 어떻게 야당한테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장동혁, 윤석열 다 법률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특검 추천하면 그럼 여당이 받아야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주도해서 뭐 할 게 아니라면 그게 합의가 안 된다면 당연히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이 주도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저희한테 달라기가 조금 민망해서 안 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지도부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같은 비판을 하시면서 저 얘기를 해야 비판하죠, 타당한 저도. 얘기인데 뭘 야당한테 다 줍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올라타 있는데. 개혁신당이 주도해서 진행한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아무도 안 줄 거니까. 정의한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동력이나 신뢰가 다 꺾였어요. 지지층도 이탈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줍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묻은 허물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니까 그걸 줬을 때 그게 이를테면은 국민의힘에서 그걸 찬성하겠어요? 개혁신당이 지금 막 드러나서 자작극이나 하고 이러고 있는 데다가 그걸 가지고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뢰를 깎을 정당을 만들어 놨어. 뭔가 쇄신을 하지 않아. 사실 정의당 저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국민의힘이나 우리잖아요. 그럼 바로 지도부 물러나라 그래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지도부 물러나라. 공천 책임자 누구냐. 뭐 이런 얘기가 없어.
어떻게 그걸 맡깁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야 합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난에는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 수준인데 정의한 문제와 저희가 특검을 추천하는 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사태 났을 때 지도부 사퇴했어요? 그런 엄청난 성추행 사건들 벌어졌을 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오히려 다음번에 공천 안 한다고 그러놓고 공천 하셨잖아요. 국민의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최영중 시의원인가 그분 지금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부분 그분들은 아예 선거 전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알았습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물어보면 알았어요? 그 알고도 공천한 거예요? 이렇게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숙이고 들어가려고 그래도 정의한 문제 때문에 개혁신당이 특검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신뢰가 많이 깎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네. 방금 조금 열이 올랐던 우리 있는 집 아들 우리 김성열 좋습니다. 예. 우리 김성열 양반 중에 양반 있는 집안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뭐 갑자기 양반집이 됐네. 양반김. 양반 김성열. 난 지금 요새 어른 김성열이라고 지금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서 어리지도 않는데 걔네들 되게 어린 척해. 저 누구랑 하는데 어린? 이석현. 아 그거구나. 불협화음. 정구승 변호사 그리고 저기 김윤영 대변인이랑 같이 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나이가 많다고. 네, CBS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코너 제일 싫어요. 뭐 젊은 애 목소리 든다면서 막 시끄러 죽겠어. 제잘 뭐 유시민 보고 할아버지라 그러고 뭐 단소 들고 댕긴다 그러고 시끄러 죽겠어. 알겠습니다. 예. 내일은 제가 나갑니다. 좋아요. 전수쇼에. 예. 저는 여기서 홍보해요. 서정욱 변호사님이랑 같이 합니다. 재밌겠다. 김종혁 최고위원이랑 노영희 변호사랑. 기인이랑도 하잖아. 그거는 화요일에 합니다. 수요일에 합니다. CBS의 아들이네. 일주일 있으면 CBS 직원이라고 볼 수 있죠. 뉴 CBS. 네. 뉴 CBS. 네. 조금만 더 하면 안 됩니다. 뉴 닭간다도 해줘. 뉴 닭간다도 해줘. 뉴 닭간다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과의 소통도 단절했습니다. 뭐라고 욕하든 안 들린다. 아무리 돌을 던져봐라 안 들린다. 소통을 차단한. 싸우지 말라고 해서 형님 뭐 저번에 저 뺨 때렸잖아요. 시청자들이랑 싸운다고 저기 뒤로 돌아가서 저 뺨 때리셨잖아요. 그랬어. 그래가지고 제가 호이자. 그러면 안 싸우겠습니다. 안 싸우겠습니다 하고 이거 껐습니다. 네. 뭐 사실은 아니지만 여기서 때렸다고 해도 다들 저를 칭찬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만든다고? 자, 3719님께서 유권자 눈치 봐서 올군 가는 장동혁은 나쁜 정치고 유권자들 눈치 봐서 거짓말하는 김민석은 큰 정치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쁜 정치입니다. 네. 자, 오늘 슈퍼챗 목표가 30개였는데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지금 32개 보내주셨습니다. 초과 수익이네요. 네, 조금 넘었는데 2개는 그럼 분배해 주세요. 네. 3,000원, 2,000원 그래. 선관위 특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 슈퍼챗 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예. 자, 어제 여야의 합의로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조사 사태를 포함해서 최근에 드러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실태 전반과 선관위 내부 비위까지 수사를 하게 되는데 장도혁 대표는 수사 범위를 한정짓지 않은 만큼 지난 총선과 대선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장 대표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이 수사 범위라는 건 특검법이 통과될 때 가장 화제가 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글자가 등이에요. 등. 뭐뭐와 관련된 뭐 예를 들면 문성호의 문성호의 외모와 관련된 것 등을 수사할 수 있으면 앞에 거 말고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등이 들어가느냐 마냐가 엄청 중요해요. 기타 등등 같은 거구나. 그래서 등 갖고 엄청 싸워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건 수사 범위 한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뭔가 나오면 물론 뭔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충분히 나머지 것들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난 총선 대선까지도 이렇게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 등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그게 갑자기 수사하겠다는 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뭔가 나오면 이제 수사는 할 수 있다는 뭔가 거죠. 의혹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대변 누나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아니 바꿔 말을. 대소변도 아니고 말이에요. 세연 누나.
아니 성관이 문제 많았고 계속 얘기 있었고 특검 하자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잘 해야지 뭐 모든 거 다 뿌리기 있게 다 뽑아내요. 딴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미안. 성원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근데 저희는 좀 안타까운 게 이 특검 추천권을 지금 민주당이 갖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혹을 종식시키려면 이번 특검은 확실하게 야당 쪽에서 추천을 하는 게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게도 저희 개혁신당한테 특검 추천권이 주어지지 못해서 과연 이게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특검 수사가 될 것이냐 여기에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뭐 미뤄졌던 특검이 어쨌든 이제라도 좀 돼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과연 이게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정말 그때 이제 올공사태로 표현해야 될까요? 참정권 침해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정말 매일 아침마다 연합뉴스 보면은 속보 단독 선관위 치면은 매번 새로운 이 잘못된 부패와 비리와 무능들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는데 이게 결국에 조금 민주당에서 전 흐지부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도 좀 여론에 밀려가고 결국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잘 하실지 좀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죠. 네. 이 특검이 이제 통과가 된 게 시기가 좀 많이 늦긴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죠. 지금 이제 우리 지방선거 끝난지도 벌써 2달이 다 돼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제 통과가 된 게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 만 그래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지선뿐만 아니라 총선과 대선도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우리 장 대표 말대로 수사 범위를 한정 짓지 않은 만큼 총선과 대선도 과연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 윤리위원 2명을 충원해서 윤리위원을 7명으로 다시 맞췄습니다. 이른바 장동혁표 징계 정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태, 권영진, 진정호 의원 징계 수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원권 정지 수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하면 의총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의총까지 가는 과정에서 의총에서 또 이게 너무하다 아니다 막 난리들이 날 거거든요. 정무적으로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당원권 정지 2년 3년은 다음 총선 출마 자체를 원천 봉쇄시키는 중징계예요. 그리고 의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가처분이나 이런 걸 대비했을 때도 그렇고 당원권 정지 2, 3년 정도의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당원권 정지 정도의 그게 부담이 없거든요. 당원권 몇 년 정도? 2, 3년. 2, 3년 정도? 중징계네 그러면. 2, 3년 정도의 징계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 권영진 의원도요? 네. 진짜? 네. 제명은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총 추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정점식 대표가 뭐 약간 좀 뭐 너른 마음으로 좀 이해하고 이런 거 그건 아니었어요? 정점식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성품이 훌륭하신 탓이고요. 탓인가요? 소주 한잔 먹고 풀고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네. 근데 뭐 조경태 의원님이나 권영진 의원님의 징계야 뭐 당연히 중징계가 나와야 될 사안이고 진종호 의원님도 징계가 돼야 될 사안인데 진종호 의원님은 조금 뭐 중징계는 얘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징계 받아야 되는 거죠. 정당 정치에서 우리 당 후보가 낸 지역구가 가지고 타당 후보 혹은 무소속을 지원을 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천명한 건 당연히 징계값인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지도부나 지금 당의 주류가 가는 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반대 의견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징계를 각오하고 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앞에 이제 두 분의 징계 사유와는 달리 시자면 이건 일종의 뭐 정치범, 사상범 이런 거잖아요. 그럼 좀 너른 여유를 좀 이렇게 징계는 무조건 하되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대하게 모습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뒤로도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줄줄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공식적으로 했던 진종호 의원부터 징계 수위가 낮게 나오면 뒤에 사람들 징계가 애매해지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되게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면은 뭐 2, 3년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2, 3년 정도가 제일 그것도 굉장히 센 거죠. 왜냐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선출직 나오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기회를 한번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중징계입니다. 이제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선이 아직 많이 남은 시간대 2년이와 이제 총선이 1년 반 남은 때 2년하고는 차원이 다른 징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징계로 내려질 것이다. 당원권 정지 2년이면은 당으로서 활동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출마도 못 하고 네. 뭐 이런 예를 들면 전당대회 같은 게 있어도 못 나오고 이분의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돼 있는 없는 거니까. 그럼 한 2, 3년 정도는 그냥 자연인으로 네. 살아야 된다. 뭐 다름 이런 없죠. 뭐 사명 같은 것도 있습니까? 보통 해주기도 해요. 그런 어. 거를 이제 뭐 최고위나 아니면은 뭐 지도부 협의 통해 가지고 그런 거 사면 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선거가 앞에 뭐 닥치면 뭐 전략 공천이나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뭐 괜찮은 사람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사면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이 다음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거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모르죠. 뭐 내부에 저 지도부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또 중대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 우리 장인찬 최고가 지금 받은 거는 선거권이 박탈당한 건가요? 지금 5년? 저는 그 이 중징계랑 무관하게 그 공직선거법 벌금 150이기 때문에 네. 피선거권 박탈이죠. 피선거권만 박탈. 선거권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 자꾸 헷갈려하는데. 아, 네, 그래서- 피선거권하고 선거권하고 뭔 차이? 피선거권은 내가 선거에 못 나가는 거고 네. 선거권은 내가 투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선거를 못 나가는 거지. 네, 네. 예,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왜 그걸 굳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냥 저랑 싸우자는 건가요? 한번 해볼까요? 형한테 그래. 너랑 나랑 싸워서 뭘 남는 게 뭐가 뭐가 있냐 있어. 서로가. 근데 왜 건드리는 거예요? 서로가 뭘 안다 그래. 아니 나는 궁금해서 그런 거지. 이런 뽑힐 것들이. 권리하고 뽑을 권리의 네. 차이죠. 우리가 싸우면 쇼츠는 남겠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 멱살 잡아? 권영진 의원처럼? 당원권이 있고 또 이제 뭐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것들이 네. 있으니까 나는 이제 알아가는 단계니까. 당원권이 정지가 되면 네.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가 돼요. 그럼 당협위원장도 못하고 못하고. 의총에도 못 들어가요. 원론적으로는 당원이 아니니까. 그리고 다음번 총선 때 공천 신청 자체를 못해요. 왜? 당원이 아니니까. 우리 당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다음번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뭐 할 거 없으면 이제 방송해야겠네요. 아니면 다른 당 가시거나 다른 당 가든가 무소속 하든가 해서 다른 당에 가면 창당을 된다. 하거나. 왜냐면 이 당에서만 정지시켜 놓은 거니까.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장인찬 최고 같은 경우는 다른 당을 가셔도 못 돼요. 나오죠. 예. 그거는 국가에서 정지시켜 놓은 공성. 거니까. 너도 나랑 싸우잖아. 아니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쏙쏙 들어왔어. 모르신다고 좋은 하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왔어. 알았어. 모르신다고 아 하시니까. 근데 좋았어. 네. 누군가 설명을 예시가 해줘서 딱 맞네요. 이렇게 이해가 쉬울 줄이야. 비교가 잘 되니까. 좋았어. 예찬이를 후배 파서 나를 이해시키는 그런 자세 너무 좋았어요. 예, 잘했어. 왜 눈물이 맺히지? 지금 몇 년 남았죠? 4년 남았죠. 예, 축하드립니다. 또 아직 30대니까 괜찮아요. 닥쳐. 야 누구한테? 엿보러 돌아옵니다 이제. 닥치랜다 닥치랜다. 예. 자 여러분들 저희 채널 뭐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예. 사랑이 보러 오세요님께서 2만 원을 투척해 주시면서 묘제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님께서 개혁신당이 특검 추천권 배제된 건 아쉬운 점입니다. 특검 대상자가 소속되었던 변협에서 특검 추천권 갖는 거는 진정성이 없는 특검입니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특검 추천원에서 빠져라 하시면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예. 룸님께서 진종호는 보좌관을 개인적인 신념으로 업체에 파견하고 사적 유용한 내용이 더 크지 않나 싶네요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네. 진종호는 보좌관을 개인적인 신념으로 그 친한계 유튜브에 보좌관 파견했다는 기사가 났었거든요. 근데 보좌관 우리가 이번에 유튜브에 징계가 가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포함돼 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로 징계라면 그건 또 다른 얘기인데. 유튜브에 왜 예. 파견을 했지? 그 보좌관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보좌관을 자기 아는 뭐 딴 데 가서 일 시킨 거죠. 근데 문제는 보좌관 월급은 나라 돈으로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유튜브한테 가서 일을 적절치 않은 시키는 경우도 행동이긴 있어. 한데. 돈은 나라에서 받고 충성은 얘한테 가서 하는 거지. 예. 그렇죠. 좋았는데. 친구 대사네요. 라인 친구 대사. 좋았는데. 예. 자, 우리 세븐님께서 보안 수사권을 계기로 국가와 국민을 두 번째로 생각하는 정당은 앞으로 다시는 정권을 못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이번에 부동산이랑 부반 수사권이랑 엮여갖고 민주당은 진짜 정권 잃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크게 거고 국민들한테 너무 확 다가올 일이라서 얘네 진짜 막 하는 애들이구나. 진짜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세게 해봐요. 더. 근데 우리 뭐 세게 하려고 해도 뭐 보니까 이제 필리버스터도 빨리 끝나게 법안 바꾼다 그러고 민주당 옛날에 본인들 뭐 저기 테러 방지법 같은 거 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필리버스터 하더니 본인들 되고 나서는 에휴 그래갖고 우리가 사람들이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을 뽑아주면 안 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정치권에 안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남 총각님께서 요즘 송파가 핫하다던데 그래서 그런지 송파 남매 배현진 박정은 의원이 너무 조용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맞다. 근데 그 시도당 위원장 이번에 새로 바뀌었던데요? 맞아? 국힘? 아직 다 정해지진 않았고요. 아. 몇 군데 바뀌기도 했고. 아 원래 그렇게 전당대회 따르게 하나 보네. 거기. 네, 시도당 위원장들은 그냥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랑 당협위원장들이 뽑아요. 오늘 뉴스에 나왔길래 원래.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당원들이 투표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있어요. 개혁신당은 그렇게 해서 뽑거든요. 왜냐하면 당원들 국회의원들이 투표. 짬짬이로 하니까. 아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민주당은 짬짬을 어떻게 뽑아? 해요? 네, 그냥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이 보통 뽑아. 추대하고. 보통 그렇죠. 시도당은. 그래서 국회의원 기득권이 너무 세서 당원들이 뽑게 하자는 말이 있어요. 자, 오늘 슈퍼챗 목표가 50개입니다. 예, 슈퍼챗이 지금 한 20개도 아직 그렇게밖에 안 오지 됐어요? 않았는데, 예, 슈퍼챗 촉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성호 대변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우 그 얼굴 핫함 해줘. 얼박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살 좀 빼고 나서 하면. 근데 이제 형이 하는 게 훨씬 더 아니, 멋있을 아니, 것 같아요. 아이, 진짜로. 너무 해야 돼. 아이, 간다.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 아 근데 내가 요새 슈퍼챗 야호 한번 해주세요. 스포츠 야호. 알겠습니다. 근데 많이- 이 야호 도대체 뭐야? 인사요, 인사. 미치겠다. 인사. 누나. 아 진짜 아, 할머니랑 정말. 방송하니까 힘들다 진짜. 뭐 아는 게 없어. 여기 이렇게 물어뜯는 방송이. 이게 세대 차이가 좀 나야 여기. 의외로 세대 차이가 많이 나. 근데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이제 젊은 나이는 아니야. 잘 모른단 말이야. 여기 형이 더 잘하는 것 같아. 형이 좀 해주세요. 저는 유튜브를 유행한다는 건 다 보거든요. 개그맨들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고 연예인들 유튜브 보고 정치 유튜브 안 봐요 제가. 장윤철 최고가 그러면 좀 해주시죠. 이 유튜브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막 그 밈이 있고 한 걸 진짜 웬만하면 다 다 봐가지고. 와 이렇게 쪽팔린 거 참아가면서 했는데 그 뒤에 슈퍼챗 쏴주신 분이 한 분도 없어. 어떻게 이러실 수가? 황보리님 댓글 앵벌이 방송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요. 앵벌이 방송입니다. 그런 질문은 저희 유료 먼지 질문 가득한 해주십시오. 지하방을 좀 탈출하고 싶습니다. 네. 토 나와요 이 건물 솔직히 말하면 주차도 안 되고 축농증 막 생기고 막. 나처럼 걸어다녀. 산재 신청해야 돼 산재. 그렇습니다. 예, 예찬이 말이 다 사실입니다. 예, 좀 참고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알았어? 원래? 네? 이거 알았어? 야호? 이거 알았냐고요? 이거 야호에 말한 거. 요즘에 누나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 예. 이게 너무 많이 써서 이제 한물 가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국물 더 같죠? 누나 꼭 그 국회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정치인분들 이렇게 김민석 총리한테 가서 요거 야호 한번 해달라고. 김민석이 이거 하면 되겠다. 신천지 야호. 왜 이렇게 다들 종교에 지금 이렇게 집중을 하는지. 정청래 후보님은 뭐 십자가 밟고 가라는 얘기를 하진 않나. 예. 전 그 말 듣고 진짜.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정청래 대표에겐 십자가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걸 보고 저분이 대표되면 민주당 참 재밌겠다 싶긴 한데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 말 하더라고요. 제가 나가는 방송마다 네. 국민의힘이든지 야당 쪽 패널 분들이 오히려. 정청래 후보 됐으면 좋겠다고 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근데 진짜 정청래 대표님이 뭔가 말을 이렇게 상대 패널이나 이렇게 논평 같은 걸로 찌르고 때리기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한테 일용한 양식을 많이 주시던 분이라서. 근데 또 웃긴 게 그게 또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한테 먹혀. 그러니까 본인도 좋으시고 그렇지. 상대당도 좋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상부상조 이걸 딱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정치 잘하시는 분이에요. 응원하지 마요. 또 신기한 게 그럼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막 정청래 대표 발언에 대해서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야 쟤네가 때리는 거 보니까 정청래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를 한다. 근데 슈퍼챗 많이 오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 차가 있네. 네, 그럼 네. 예, 시간 바로바로 걸리지. 못 그럼. 보네. 백진영님께서 자꾸 해야 돼. 금요일 텐션은 우리 세연님 덕분이었군요.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라고 하시면 그런가요? 아니 텐션 올리는 건 초반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찬이가 확 누나가 올려주는데. 탱킹을 잘해주죠. 저는 정말 그 민주당 패널 중에 인성은 임세은이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도 오늘은 제가 나왔지만은 금요일 걸 제일 재밌게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원래 개그도 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훨씬 중요해. 그러니까 뭔가 보기에는 치는 예찬이 형이나 이기인 총장이 뭔가 더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뭔가 이런 개그 듀오에서의 필요성은 저 임세은 누나가 훨씬 더 급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밥이라도 사야 되나? 막 헌경처럼 못 받아가지고 본인 막 힘 부들부들 이러면 재미가 없어. 헌기도 부드거려. 원래 안 그래도 요즘 좀 그래.
홍기 요새 약간 물이 올랐던데. 그러니까. 물이 올랐어요. 요즘에 물이 욕심이 오는 막 게 아니고. 랩을 막 하고 막. 없던 욕심이 생긴 게 아니고. 김선샤이님께서 리센느 리브 이쁨이라고 보내셨고 운하님께서 지금 화가 많이 나셨는데 왜요? 약간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민주당 진짜 꼭 피눈물 흘릴 거다. 아유 무섭게 왜 그래요? 정말 살면서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려 하지만 민주당, 조국 혁신당은 저 보안 수사권 폐지로 그 일가중 꼭 폐해볼 것을 간곡히 기도한다. 어이씨 무서워. 네, 이게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분이? 운하님. 우나님, 저희 민주당에서는 많은 분들이 보안수사권 존치해야 된다는 아주 많은 의견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조국 뭐해? 혁신당과 달라요. 그럼 뭐해? 당론으로 깔고 가면서 의견은 많지. 의견은 답답합니다. 그 많은 의원님들 중에 한 명도 반대토로 하자는 소리가 없는데. 의견이 있으면 뭐해? 당론인데 했어. 찍소리도 못하면서. 하긴 했어. 아 그리고 이게 너무 슬픈 게 뭐냐면은 막상 지금 민주당 분들은 이걸로 고생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비싼 변호사, 경찰 수신 변호사 쓸 수 있는 돈 많고 권력 있고 줄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거든요. 못 그러시는 일반 시민들이 지금 문제인 건데 안타깝게도 속된 말로 똥은 민주당이 싸놓고 그 치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일반 시민분들이 되실 거다. 야, 안타깝습니다. 그럼 민주당에 있는 대변 누나가 맞는 표현이었나요? 예. 나 내가 한 거 아니야. 저는 여기 일부 그래도 존치해야 반대하셨대. 된다고 했어. 존치주의자라네요. 일부 존치 필요하다고 했어. 예. 여기는 억울하시죠 여기. 라키님께서 조국도 신나게 맞아서 알게 된 야호를 모르는 세훈이 누나는 반성하라. 아 그러네. 우리 또 조국 의원님께서 외롭고 쓸쓸하셔가지고 그새를 못 참고 그거 갖고도 한마디 하셨지. 그렇죠. 맞아요. 리센느? 네. 리센. 거기 하면서. 그랬다 난리 났죠. SNS를 좀 안 해야 돼. 난 이재명 대통령. 솔직히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한테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페이북에 글도 안 올리고 인스타도 잘 안 하냐고. 저희가 약간 훈련이 된 게 청와대 있을 때 SNS를 안 했거든. 실수할까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습관이 돼서 SNS 잘 안 해요. 남 거 보기만 와, 하는데. 누가 청와대 있을 때 이 끼를 어떻게 참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지. 탈모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때 방송도 안 했어요? 아예 그때 안 했죠. 아니 청와대 방송했잖아. 그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랑. 아니 그거 거긴 없었어. 김선 팀이었나? 우리는 없었어요. 그냥 아니었구나. 저는 공식 브리핑만 하고 일정 같은 거 수행하고 이런 거만 와 했죠. 진짜 답답했겠다. 답답했죠. 그래가지고 뭐 저녁에 기자들이랑 이제 술 먹으면서 풀고 이랬지.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니까 SNS를 좀 덜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고위직이었던 거거든요. 청와대 그렇죠. 부대변인이면. 그럼요. 네. 진짜 고위직이죠. 그게 급수를 떠나서 네. 청와대에서 부대변인 직함을 달았다는 건 놀랍게도 정말 한국을 움직이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거든요. 저 정도야? 누나가. 그러니까 진짜 차세대 리더에도 뽑혔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런데 왜 지금 친문이 아니라 아니 갑자기 이게 뭐야? 나 지방 재배치하는 거 보여주면 안 돼? 해야 되는데. 이 방송 갑자기 보고 슬퍼지네. 이 방송 보고 누나한테 지방 재배치 저기 그 병원 협찬 들어왔으면 좋겠다. 진짜. 저도 저 광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해주시면 협찬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진짜. 협찬. 성형외과 원장님들 협찬 기다립니다. 저도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예. 지연님께서 힘내라 문성호 하셨습니다. 슈퍼챗 그래도 많이 올라오네요. 그래도 아직 20개 정도 부족하니까 네. 지금 한 60% 정도 채웠으니까 네.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근데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또 슈퍼챗 촉구를 하니까 또 이렇게 바로바로